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국가산단업지에 대규모 바이오 연료 생산시설이 들어섭니다. DS단석이 전북자치도, 군산시 등과 1조 9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기업은 오는 2031년까지 2단계로 생산시설이 구축해 친환경 바이오 항공유 등을 생산해 수출하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익산 공약 사업인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추진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청사진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국가산단업지에 대규모 바이오 연료 생산시설이 들어섭니다. DS단석이 전북자치도 군산시 등과 1조 9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요. 2031년까지 2단계로 생산시설이 구축되며 친환경 바이오 항공유 등을 생산해 수출하게 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군산의 바이오 연료 생산시설이 대규모로 채집니다. DS단석은 전북자치도, 군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1조 900억 원. DS단석은 2031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군산 국가산업단지 7만 평 부지에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 납사 등의 생산시설을 건립합니다. 특히 동물성 폐유 등을 활용해 만드는 바이오 항공유는 환경 친화적 연료로 인정받아 유럽 등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앞서 DS단석은 스위스 콜마그룹과 94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디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평택 생산공장에 이어 군산의 새로운 공장을 추가로 신축하는 겁니다. 군산 공장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회수 설비와 재활용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계획입니다. 향후에 큰 비전으로 보면은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이제 동식물류의 재생유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는. 군산시는 DS단석의 대규모 투자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확장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S단석이 군산 1, 2공장에 이어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3공장 투자 확대에 나선 만큼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DS단석 투자 확대로 265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대규모 바이오연료 생산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확장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신항 배후 부지 개발과 관련해 민자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해수부의 배후 부지 개발을 위한 재정 투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전국 9개 신항만 가운데 새만금 신항과 제주 신항 등 2곳만이 민간 자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항은 물류 보관과 배송, 상업을 위한 1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배후 부지 개발에 2천억 원이 넘게 소요될 예정이어서 민자 방식이 계속 유지될 경우 개발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합니다. 데이터 허브는 시군별로 흩어져 있는 교통 환경 등 도시 데이터를 통합하고 행정과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특히 올해 군산시가 국토부의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데이터 허브를 연계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시스템을 카카오 클라우드에 구축하고 도시재난 예방 서비스와 안전시설물 관리 서비스 등 2종의 시범 서비스를 우선 구현했습니다. 군산시가 불편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늘 규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32건을 논의했습니다. 이 중 정부의 개선 조치가 필요한 규제는 21건,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11건입니다. 발굴된 주요 과제를 보면 지역 맞춤형 계획 홍수량 적용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공급 방안 개선, 지역 인재 확대 방안, 도서 재대출 제한 완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사업 등입니다. 군산 백토로 일대에 사계절 가로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원은 군산시와 한국전력공사가 협력해 백토곡의 사거리부터 백토 사거리까지 400m 구간에 조성됐습니다. 특히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는 상록화렵 수종으로 가로 경관을 구축했습니다. 군산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확대해 도심 녹색 공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군산 공공배달의 배달의 명수를 이용하면 만원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2만 원 이상 결제를 3차례 하면 만원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 893명과 가맹점 2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산 근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잇따라 숨졌습니다. 5일 오전 11시 10분쯤 군산시 오식도동의 에너지 관련 설비 공장에서 사다리를 오르던 근로자 60대 A씨가 5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9일 오전 10시 50분쯤에는 나포면 산사태 복구 현장에서 일하던 B씨가 미끄러진 트럭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군산 소룡동의 한 제약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10분쯤 비타민 제조 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염산 60리터 이상이 유출돼 중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직원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은 제조 부산물을 중화하는 데 쓰이는 염산 탱크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팔봉동의 한 2차 전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52분쯤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연마 작업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의 연안안전교실에 역대 최다 인원이 신청했습니다. 올해 신청 인원은 44개 학교 5,425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신청 인원보다 88%가 늘어난 겁니다. 연안 안전교실 참여자가 급증한 것은 어린이 물놀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안 안전교실은 구명조끼 착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과정이 운영됩니다. 군산 시민은 모기 방역이 필요하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10월까지 새벽, 주간, 야간 방역반을 편성해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도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모기 유충이나 성충 서식처를 발견했거나 모기가 급증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은 보건소에 방역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익산 공약 가운데 하나가 국립식품박물관 건립입니다. 익산시가 하반기부터 정부를 공략하기로 하고 기본 구상 요약을 통해 청사진을 마련했는데요. 익산에 두 번째 국립박물관이 지어질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국립식품박물관 청사진 마련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기본 구상 용역 보고회를 시청 대회시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은 식품박물관 기본 방향과 내부 공간 구성, 운영 방식과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을 담게 됩니다. 익산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국내 식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여기에 2단계 확장을 통해 푸드테크가 접목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국립식품박물관은 식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은 물론 미래 식품산업 비전 제시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부 설득 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7월 말이 그 용역 종료일이어가지고요. 박물관 설립은 이제 문체부 담당이기 때문에 문체부를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국립식품박물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익산 공약입니다. 건립 비용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농림부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해 국립박물관 건립 주무부처인 문체부 설득 작업에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업비 규모를 고려할 때 정부의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 계획에 반영돼
사업 추진이 현실화된다면 국립박물관 특성상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익산시로서는 백제 역사를 담은 국립익산박물관에 이어 두 번째 국립박물관을 보유하게 됩니다. 국립으로 일단 지으려다 보면 정부 부처가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청사진 마련에 속도가 붙은 국립식품박물관, 대선공약 실현이자 익산 식품산업을 상징하는 공간이 차질 없이 구축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군산 시민들이 제안한 우수 정책이 선정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부터 6주간에 걸쳐 시민정책 제안을 공모한 결과 71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 실무부서 검토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7건의 우수 정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정책을 보면 군산 시간여행 열차 도입과 꽃이 있어 즐거운 도시 군산, 도심 근린공원 정원화 및 인공폭포 설치, 동네 육아 카페 조성 등입니다. 지하에 조성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8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상으로 이전하는 전기차 충전기 한 대당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이며 올해 지원 수량은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80대입니다. 도내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전북자치도는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세대별로 29만 5천 원 이상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며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포트홀 탐지에 로봇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군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연구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연구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포트홀 지점을 사전에 예측하는 자율탐사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군 인구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완주군은 9일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 10만 번째 주민등록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10만 번째 주민이 탄생한 이서면에 공로 증서와 꽃다발을 전달하고 기념식수를 심었습니다. 완주군은 전입 유도 정책과 정주 환경 개선, 청년 정책 확대 등이 인구 증가 효과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주의 도내 동북권의 첫 번째 공립요양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주군은 노인 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241억 원이 투입된 군립요양병원이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내부에 일반 병실 84병상과 치매진료 41병상 등을 갖춰 노인성 질환을 위한 맞춤형 진료를 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이 도내 국립대 3곳과 미래 인재양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전주교육대, 국립군산대는 고등교육 연계를 강화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학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 고교 연계 공동 프로그램 개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체계 구축, 교육복지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등에 협력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익산시가 하반기에 국제대회 3개를 잇따라 엽니다. 익산시가 유치한 국제대회를 보면 9월에 열리는 WA 장애인 펜싱 세계선수권대회와 11월에 열리는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12월에 열리는 20세 이하 코리아 인터내셔널 펜싱 선수권대회입니다. 이들 대회를 통해 선수단 등 수천여 명이 익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시는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불용 농기계를 공개 매각합니다. 이번에 공매되는 불용 농기계는 임대 사업용으로 활용됐다가 내구 연한 등이 지난 것으로 감자 파종기와 콩 탈곡기 등 23대입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이면 입찰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개 매각은 다음 달 16일에 진행됩니다. 전북자치도가 기록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표창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북이 유일하게 수상한 사례로 민간 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록물 공모전과 전시회를 여는 등 체계적 기록 관리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종이 영상 기록물 46만 건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익산 농민은 13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추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농민 공익수당은 1인 경영체는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당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23년 기준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익산병원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으로부터 4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인증기간은 2029년 6월 1일까지입니다. 익산병원은 환자 안전 보장 활동과 의약품 관리, 감염 관리 등 520개 조사 항목에 걸친 인증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제80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시청 1층 현관에서 원광대학교 치과병원과 함께 시민대상 건강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이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관리 습관을 실천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가 은파호수공원 일원에서 구불길 걷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구불오길인 물빛길 일원을 걷는 행사로 은파 수변무대를 출발해 다시 은파 수변무대로 돌아오는 5km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군산은 26도, 익산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16도에서 31도를 보여 덥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30도를 보이겠고 금요일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도 금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으며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